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 가사를 보면서 무슨 뜻인지 일본 번역도 하고 제대로 한국어 공부해서 스트레스도 풀었어요.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나이 먹어도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한국어 오센틱 코리안 토크의 진아입니다. 오늘은 리에 씨 그리고 하영 씨, 혜림 씨가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추억의 음악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다를 떨기로 했는데 세 분의 추억의 음악을 듣기 전에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그리고 드라마의 OST 후렴 부분을 멜로디로 불러볼게요. 첫 번째 OST는요. 영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멜로디만 들려드릴게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그 노래 뭐였을까요? 이 노래 뭐였을까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하영? 아는데요. 그 제목이요? 그 노래 제목 맞죠? 그냥 영화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영화구나.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혜림 씨는 알 거는 같아요? 들어봤어요. 올림픽이나 뭔가 좀 세계적으로 스포츠 열릴 때 라디오에서 자꾸 들어요. 맞아. 응원가로 많이 틀어주는 음악인데요. 스포츠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국가대표.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리에 씨? 자신이 없었는데 네. 뭔가 스포츠라고 하시니까요. 와, 보셨어요? 네. 국가대표라는 영화? 봤어요. 네. 봤어요. 하영 씨는요? 아직 못 봤어요. 혜림 씨는? 못 봤어요. 네. 이게 2009년에 이제 와우. 개봉해서 엄청 히트한 영화이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스키 점프 국가대표로 네. 나가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네. 의외로 혜림 씨하고 하영 씨가 안 보셨군요. 제가 2009년 때 죽을 정도로 일했죠. 근데 몰랐네요. 기억이 없어요. 그때 2009년. 핑계를 대봅니다. 네. 영화를 볼 시간이 없으셨군요. 혜림 씨는 그때 학생이셨 2009년 공부하고 있었죠, 아마? 열심히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요. 리에 씨는 언제 보셨어요? 2009년에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아마 7년, 8년 전에 어떤 봤던 기회로 것 같아요. 보셨어요? 뭔가 어떤 한국 계기?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이야. 네, 공부하고 싶어서 네. 유명한 걸 봤어요. 네. 열심히 와. 봤습니다. 네. 혜림 씨, 하영 씨, 기회가 되면 국가대표 한번 보시기 네. 바랍니다. 곧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OST는 드라마거든요. 후렴 부분을 불러볼게요. 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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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답하라. 자, 응답하라. 여러 가지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1987? 아니에요? 응답하라 1997 서인국이 1997. 나오는 그 OST인데요. 이 곡은 All For You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1997이 제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 막 설레이는 시기 있잖아요. 아,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이 OST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와우. 이것도 들어야겠다. 그 세 분의 추억의 음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예습을 못했거든요. 먼저 해도 될까요? 매도 먼저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매도 네.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네.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 체벌이 있었는데 이게 네. 순서대로 기다리잖아요.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죠. 앞에서 맞는 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 먼저 맞아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제일 먼저 맞는 거죠. 혜림 씨가 매를 먼저 맞겠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혜림 씨, 네, 네. 나의 추억이 담긴 음악. 제가 또 바보같이 덕질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음악 자체는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 데이식스라는 한국 밴드인데 네. Love Me or Leave Me 아, Love Me or or Leave Me Leave Me. 제목부터 좀 알 것 같은데 그 만나는 연인이 마음이 조금 멀어진 걸 알고 이제 마음이 없다면 없다고 해줘. 그 이제 떠날 거라면 떠나봐. 그런 가사인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소속사랑 계약이 7년을 앞두고 있을 때 소속사랑 계약이 끝날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멤버 모두가 정말 소통 잘하고 문자도 보내고 라이브 방송도 잘 해주는 멤버들이었는데 정말 2달, 한 달 라이브 방송도 없고 문자도 안 오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재계약을 앞두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끝인가 봐. 그런 느낌으로 데이식스의 연인이랑 헤어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가 정말 제 마음이 그대로예요. 제 마음을 오히려 위로해준 이래서 이런 노래는 필요하는구나 싶었어요. 네. 가사를 보면서 무슨 뜻인지 일본 번역도 하고 제대로 한국어 공부해서 스트레스도 풀었어요. 네. 모든 건 너에게 달렸어. 나 지켜볼 수밖에 없어. 끝이 날 건지 아닌지는 너의 말 한마디로 결정돼.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그 소식을 네, 기다리는 빨리 말해줘. 이제 그 팬의 그 심정, 그 심정 그대로를 이 가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셨군요. 데이식스의 Love Me or Leave Me. Leave me.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나를 떠나거나 둘 중에 네. 하나. 네. 둘 중에 하나. 네. 그럼 하영 씨. 와, 제가 노래를 사랑하니까 뭘 소개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네요. 네. 일단 위로 노래로 해볼까요? 네. 제가 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위로 받을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이무진 씨의 심표. 이거는 그 드라마 그 무인도의 디바의 OST고요.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열심히 한 친구한테 위로해주는, 달래주는 노래예요. 그 가사 맨 처음이 아주 좋은데 너의 오늘 하루는 어때? 궁금해. 내게만 알려줄래? 그렇구나. 지쳤겠네. 겨우 살아내고 있었겠네. 그
뭔가 살아 있어서 고마워라는 내용이에요. 그 무인도의 디바는 그 죽었을지도 모르는 친구를 잡고 있었는데 살아 있었구나 찾아낸 장면이 있거든요. 네. 에이고 스폰데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고 이어서 그 가사가 묻길 잘했네. 개 오랜 시간 견뎠네. 대견해. 고생했어. 기특해. 음. 버티기가 힘들 땐 눈치 보지 말고 다가와도 돼. 그리고 후반부에 그 사랑해라고 말해줄게. 이 세상에 어디에도 네 편이 없다 느껴질 때 너의 편이 되어줄게. 깊게 닳게 차렴. 그렇게 위로해주는 노래예요. 네. 그래서 친구가 힘들다. 뭐그 말하지 않아도 그런 힘들어 보일 때 이 노래를 항상 보내줘요. 아.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항상 이 노래를 듣게 되죠. 아, 무인도의 디바가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아니요, 드라마. 드라마요. 드라마. 아, 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그 볼 수 있어요?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재정협 씨도 나왔던 그 네. 드라마인데 그래서 일본 분들한테도 아마 인기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하영 씨도 좀 지치거나 힘들 때 이렇게 들으면 위로가 되고 친구나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또 이렇게 항상 보내주기도 보내주는 하는 노래이기도 하니까 네. 저한테 그 소중한 네. 노래이기도 하고 네. 좋은 노래죠. 네. 이무진의 쉼표. 저도 끝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리에 씨.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국 노래인데, 또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년 정도 네. 됐을 때, 그때 중국에 올라가고 싶어서 욕심이 많이 나는데, 그때 조금 어려운 회화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설명도 학생분 말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뭐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수업 중에 선생님이 들려주신 노래인데 그 이따가에 가는 길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윤도현과 하현우라는 가수가 그 조연필 꿈을 불렀어요. 이따가라는 그리스 근처에 있는 그 작은 섬인데 거기 바닷가에서 윤도현과 하현우가 기타만 치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넓은 바닷가였는데 얕은 곳에서 그 맨발로 둘이 그냥 서서 기타만 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드론에서 촬영했으니까 넓은 바다과 단 둘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꿈이라는 노래가 옛날 노래지만 뭐 가사가 정말 좋았어요. 그때 제가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진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뭔가 정말 제 등을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나이 먹어도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응원가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도 그 노래 가사도 노래 멜로디도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 유튜브를 몇 번이나 봤어요. 이야. 네. 조금 어려워요. 가사가. 네, 마지막 부분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면은,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라는 가사예요.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맡으면서가 아니고, 눈을 감고 고향의 향기를 들으면서 이야. 슬픈 노래를 부른다. 너무 좋아요. 이야. 와, 이 노래 네. 가사를 듣고 그 위축되어 네. 있던 리에 씨가 용기를 얻었군요. 네. 뭔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용기를 이야. 얻었어요. 네. 네. 그게 참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윤도현도 누군지 전혀 모르고, 지금은 약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전혀 모르고, 하현우라는 사람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윤도현 같은 조금 하스키 보이스보다는 초연필도 뭔가 하스키잖아요. 목소리. 네네. 근데 하현우가 너무 맑아요. 목소리가. 네. 그리고 고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가. 네. 목소리 중요하죠. 맞아요. 맞네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나면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갑자기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지금 얘기를 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팟캐스트가 끝나면 당장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도 저의 추억에 음악은 뭐가 있을까? 뭐 고민을 해봤는데, 곡이 떠오르지는 않고요. 제가 가장 순수하게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던 시절이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네.